안녕하세요. 35년째 노인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학두 원장입니다. 지금은 연말입니다. 회식도 작고 술자리를 피하기 어려운 시기죠. 그런데 만약 이 시기에 술을 조금 많이 마신 뒤 화장실에서 피가 보이고 통증도 없어서 그냥 넘겼는데 그 선택이 나중에 대장암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술 좀 마셔서 그런가 보다. 아프지도 않은데 치질이겠지. 특히 통증이 없으면 더더욱 안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간 지켜본 바로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입니다. 혈변이 나오는데도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며칠 지나면 괜찮아졌다는 이유로 그냥 넘기게 되면 문제를 키운 채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노인의학을 진료하면서 반복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연말연시 과음 뒤 처음 나타난 혈변을 가볍게 넘겼던 분들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 검사에서 예상보다 심각한 장 질환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혈변 자체가 곧바로 대장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혈변을 방치하는 습관이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연말 술자리 이후 혈변이 유독 흔해지는지, 왜 통증 없는 혈변이 더 주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혈변이 어떤 과정을 거쳐 대장암 같은 심각한 질환과 연결될 수 있는지 차분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혈변은 절대 넘기면 안 되는지, 언제 반드시 병원을 가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연말을 불안과 후회로 보내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시간 없으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는 장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계실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료 구독을 눌러두시면 앞으로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댓글에 1을, 70세 이하이신 분들은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연말이 되면 평소와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식이 잦아지고 술을 마시는 횟수와 양이 동시에 늘어납니다. 식사 시간도 늦어지고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안주를 연달아 드시는 경우가 많아지죠. 제가 진료실에서 이 시기에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연말만 되면 속도 불편하고 화장실 가는 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혈변을 처음 경험했다며 내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술은 장을 한 가지 방식으로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부담을 줍니다. 먼저 알코올 자체가 장 점막을 직접 자극합니다. 장 안쪽에는 점막이라는 보호층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술에 노출되면 쉽게 충혈되고 약해집니다. 평소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작은 마찰이나 압력에도 피가 비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연말 특유의 식습관이 더해집니다. 과식, 야식, 기름진 음식은 변의 성질을 바꿉니다. 어떤 분들은 변이 딱딱해져서 힘을 주게 되고 어떤 분들은 설사에 가까운 변을 반복하게 됩니다. 딱딱한 변은 항문과 직장에 직접적인 상처를 만들 수 있고 잦은 설사는 이미 예민해진 점막을 계속 문지르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이 며칠만 반복돼도 출혈이 생길 조건은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술은 장의 연동운동, 즉 변을 밀어내는 리듬을 흐트러뜨립니다. 장이 규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면 변이 한 곳에 오래 머물거나 반대로 갑자기 쏟아지듯 배출되기도 합니다. 이때 직장 주변의 혈관이 확장되고 압력이 올라가면서 평소엔 조용하던 부위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과음 뒤 혈변은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여러 조건이 겹쳐서 나타나는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혈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연말이라 그럴 수 있다. 술 좀 줄이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며칠 지나 피가 안 보이면 더 안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패턴은 바로 이렇게 처음 나타난 혈변을 가볍게 넘긴 뒤 같은 문제가 반복되거나 더 늦은 시점에서야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시기에 나타난 혈변은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당장 큰 병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지나쳐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연말 과음 뒤 처음 생긴 혈변은 이후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흔하게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혈변을 치질로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혈변을 치질로 착각하는 순간 왜 가장 위험해지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변이 보이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치질이겠구나. 실제로 항문 주변에 불편감이 있거나 예전에 치질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면 더 그렇게 단정하기 쉽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도 바로 이 말입니다. 원장님, 예전부터 치질이 있어서요. 그런데 문제는 이 판단이 너무 빠를 때입니다. 치질은 분명 혈변의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혈변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예전에 치질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혈변을 치질로 생각해 버리면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특히 연말 과음 뒤에 처음 생긴 혈변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술과 음식으로 장 전체가 자극을 받은 상황에서는 항문이 아니라 장 안쪽에서 출혈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35년 동안 진료하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혈변이 반복됐는데도 치질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병원을 미루다가 나중에 검사에서 예상보다 깊은 병변이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치질이라는 진단이 방패처럼 작용해서 더 확인해야 할 검사를 미루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해지는 지점입니다. 특히 통증이 없을수록 치질이라고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 안쪽에서 생기는 출혈은 통증이 거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치질로 인한 출혈과 장에서 시작된 출혈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의미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혈변을 치질로 착각하는 순간 몸이 보내는 경고를 스스로 차단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문제는 조용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혈변이 보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치질일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나온 피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증이 없는 혈변이 왜 더 주의가 필요한지입니다. 다음으로 그 부분을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혈변이 나왔는데도 통증이 없으면 오히려 안심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뭐가 문제겠어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간 경험한 바로는 바로 이 통증 없는 혈변이 더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방치되기 쉽고 그만큼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항문 주변에 생기는 상처나 염증은 대개 따끔거리거나 불편한 느낌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으면 비교적 빨리 병원을 찾게 됩니다. 반대로 장 안쪽, 특히 직장이나 대장, 깊은 곳에서 생기는 출혈은 신경이 둔한 경우가 많아 통증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피는 분명히 나오는데 몸은 별다른 신호를 주지 않으니 별일 아닌가 보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패턴도 이렇습니다. 통증 없는 혈변이 간헐적으로 몇 번 있었지만 생활에 큰 불편이 없어서 그냥 넘겼다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빈혈 증상이 생기거나 어지럼을 느끼고 나서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이때 검사해 보면 이미 출혈이 꽤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겁니다. 특히 통증 없는 혈변은 용종이나 장, 점막의 이상처럼 초기에 조용히 진행되는 문제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심각한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버리면 조기에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통증 없는 혈변이 더 무섭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혈변을 볼 때 아프냐 안 아프냐보다 어떤 색인지, 얼마나 반복되는지, 이전과 다른 변화가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기준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으로는 혈변의 색깔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출혈 위치와 위험도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변을 봤을 때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색깔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면 다 같은 피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변에 섞여 나오는 피의 색은 출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혈변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도 피 색깔이 어땠나요? 입니다. 먼저 비교적 밝은 선홍색 피입니다. 변 표면에 묻어 있거나 휴지에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는 항문이나 찍장처럼 비교적 아래쪽에서 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치질이나 항문 주변 상처에서도 흔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안심해 버립니다. 하지만 찍장 쪽 병변도 같은 색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색깔만으로 치질이라고 단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 다음으로 조금 더 짙은 붉은색, 검붉은색 변입니다. 변 전체에 피가 섞여 있거나 색이 어둡게 변해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출혈 위치가 장 안쪽, 즉 대장 쪽일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피가 장을 따라 내려오면서 변과 섞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항문 문제보다는 장 내부를 한 번은 확인해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검은색에 가까운 변입니다. 윤기가 나고 끈적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변은 피가 위쪽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색이 변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물론 모든 검은 변이 출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과 다른 양상이라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색깔이 점점 진해지거나 양상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처음엔 선홍색이었는데 점점 어두워진다거나 간헐적이던 혈변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혈변의 색은 몸이 보내는 위치 정보입니다.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는 술이 대장과 혈관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 이런 위험을 키우는지 그 과정을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가장 먼저 부담을 받는 곳이 간과 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장과 그 주변 혈관도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설명드릴 때 자주 강조하는 점이 과음은 장을 단순히 자극하는 수준이 아니라 장 환경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알코올은 장 점막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장 안쪽 점막은 음식물과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술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이 보호막이 얇아지고 쉽게 상처를 입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평소라면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압력이나 마찰에도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처럼 며칠 연속 술자리가 이어지면 회복할 시간 없이 자극이 누적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혈관입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장 주변의 혈관이 확장되면 압력이 올라가고 이미 약해진 혈관에서는 피가 새어나오기 쉬워집니다. 치질이 있던 분들은 더 심해질 수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장 내부의 작은 병변에서도 출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음 뒤 혈변은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술이 마지막 자극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장의 움직임 문제도 겹칩니다. 술은 장의 연동 운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변비와 설사를 번갈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변비로 힘을 주게 되면 혈관과 점막의 부담이 커지고 설사가 반복되면 이미 손상된 부위를 계속 자극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혈변이 나타날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술이
특정 질환을 바로 만든다기보다 장과 혈관을 취약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문제나 숨어 있던 병변이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 과음 뒤 혈변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혈변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병원을 가야 하는지 미루면 안 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변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당장 큰 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혈변은 절대 집에서 지켜보며 버티시면 안 됩니다. 바로 병원을 가서 확인해야 하는 신호들입니다. 먼저 혈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며칠 간격으로 계속 피가 보이거나 연말 이후 계속 비슷한 양상이 이어진다면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처음엔 소량이었다가 점점 횟수가 늘어나는 경우라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몸이 같은 신호를 반복해서 보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혈변의 색이 점점 진해지는 경우입니다. 처음엔 선홍색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검붉어지거나 변 전체가 어두워 보이기 시작했다면 출혈 위치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그냥 컨디션 문제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혈변과 함께 다른 증상이 동반될 때입니다. 어지럼을 느끼거나 쉽게 피곤해지고 얼굴빛이 창백해졌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체중이 특별한 이유 없이 줄어들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변화는 출혈이 몸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중요합니다. 40대 이후에 처음 생긴 혈변이라면 이전에 없던 변화라는 점 자체가 검사 이유가 됩니다. 통증이 있든 없든 치질이 있든 없든 이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경우만큼은 한 번은 꼭 확인합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혈변은 기다리라고 있는 신호가 아닙니다. 확인하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미루지 마시고 연말이든 연초든 병원 문을 먼저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연말 술자리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대장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 술자리를 완전히 피하기가 어렵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이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말씀드리는 첫 번째 원칙은 술을 마셨느냐보다 술 이후 몸의 신호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특히 혈변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날 술이 문제였겠지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는 시기에는 장을 쉬게 해주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연속된 음주를 피하고 중간중간 하루 이틀이라도 술을 쉬는 날을 만드는 것이 장 점막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안주도 중요합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위주가 아니라 섬유질이 있는 음식과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는 것만으로도 변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이건 대단한 치료가 아니라 장을 덜 다치게 만드는 기본적인 방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관찰입니다. 연말 이후 화장실에서 피가 한 번이라도 보였다면 그 다음 변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색이 반복되는지, 양이 늘어나는지, 이전과 다른 느낌이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해야 합니다. 통증이 없다고 안심하지 말고 같은 양상이 2번 이상 반복되면 그때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 지나고 좀 쉬면 보자라고 하시는데 바로 그 미루는 시간이 문제를 키웁니다. 혈변이 있었고 40대 이후라면 특히 한 번은 장을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합니다. 조기에 확인하면 큰 문제로 가지 않고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말 술자리를 즐기되 몸이 보내는 신호에는 눈을 돌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혈변은 겁주려고 있는 신호가 아니라 미리 알려주기 위해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잘 받아들이는 것, 그게 대장암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 술자리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 나타나는 혈변은 절대 가볍게 넘길 신호가 아닙니다. 특히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치질일 거라는 생각으로 지나쳐 버리는 순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을 스스로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변 자체가 곧바로 대장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혈변을 방치하는 습관이 조기 발견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제가 35년 동안 진료하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점은 대장 질환은 조기에 확인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미루고 넘길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연말 이후 한 번이라도 이상한 변화를 느끼셨다면 좀 더 지켜보자보다 확인해보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판단 하나가 이후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한 가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해서 혈변이라는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료 구독을 눌러두시면 노년기장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령대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달라지기 때문에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댓글에 1을, 70세 이하이신 분들은 2를 남겨주시면 더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다른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실제로 기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100세 여행이었습니다.